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학년 전국 연합학력평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있었던 그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기준은 1학년 영상과 마찬가지로 EBS 사이트에 나와 있는 오답률 탑 15 이 문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정답과 그다음에 정답 이외에 가장 매력적인 오답이 무엇이었는지, 또 학생들이 어떤 생각에서 함정에 빠졌는지 그런 것을 추리해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BS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1등급 컷이 86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2학년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9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특히 우리 중3 학생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3 학생들이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게 90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등급 컷이 90점 이상인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쉬웠다는 평이 많고요. 그 다음에 90점이 안 되면은 조금 까다롭다, 이런 평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86점 정도라고 한다면 매우 어렵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마냥 쉽지만은 않다, 까다로웠다, 이 정도로 총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맨 처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법과 장문 관련 내용인데요. 한번 보죠. 자, 가의 대화 내용이 나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짜리 문제이고요. 일단은 그 5번이 정답인데요. 5번이 이게 지금 6위에 그쵸, 2위에 해당될 정도로 상당히 오답률이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일단 5번이 23.2%밖에 못 골랐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가에서 학생 3이 참가자의 제안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나에서 환경보호 이외에 다른 가치를 중심으로 한 활동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을 밝히는 내용으로 반영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보시면은 3번 학생 3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환경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아마 언급을 했을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환경보호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봉사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회적 평등과 같은 다른 가치를 중심으로 기획된 활동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이게 지금 맞지가 않죠. 연결된다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학생 3은 환경보호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에만 꽂혔으니까 사회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보호와는 다른 다양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이걸 적절하다고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환경보호와 관련된 것을 지금 학생 3은 이야기했는데, 지금 실제 그 글에서는 환경보호와 무관한, 솔직히 여기 사회적 평등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 글의 맥락을 기준으로 한다면 환경보호하고는 좀 연관이 떨어지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인데 이걸 못 골랐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다양한이라는 말 그 한마디 때문에 지금 요게 낚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답보다 거의 2배 가까이 2번을 골랐단 말이에요. 2번을 한번 봅시다. 왜 이건 적절한가? 가에서 학생 2가 가치 참여 펀딩의 정의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나에서 가치 펀딩과 가치 참여 펀딩의 의미를 비교하여 제시하는 방식으로 반영되었다. 이거의 근거는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가치 펀딩이란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자, 정의 들어갔어요. 그런데 의미하는데 우리 학생회에서는 자금을 모으는 대신 학생회가 제시한 가치에 공감하는 학생들의 참여 의사를 모으는 것으로 가치 참여 펀딩을 정의하고 활동을 기획해야 했다. 그러니까 원래 가치 펀딩의 정의는 이러한데, 우리 학생회에서 내리는 그 참여 펀딩이라고 하는
하는 것은 가치 참여 펀딩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참여 의사를 모으는 것이다. 이 두 개가 비교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정의와 학생회의 가치 참여를 지금 비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 비교의 표지가 좀 불분명했기 때문에 이번에 낚시에 많이 낚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A 대신 B 형태의 어떤 그 문장 구조가 있다고 한다면 이 A와 B는 서로 비교되는 그런 그 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완전 전형적인 낚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것은 A 대신 B라는 문장 구조도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보느냐에 따라 비교로 처리할 수가 있다.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당황했을 겁니다. 6번 문제 아마 정답이 모르겠어요. 이게 2번을 쉽게 넘어가고 5번을 안 읽고 2번에서 결정 지어가지고 넘어간 학생들이 많다면 차라리 시간을 그 학생들은 허비하지 않은 건데, 근데 이게 지금 2번하고 5번을 막 고민하다가 결국 2번을 고른 학생들이 제일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9번 문제이고 오답률 순위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4번, 5번인데요. 일단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정답은 5번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5번을 보겠습니다. 자료 2와 자료 3을 활용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프로그램과 디지털 콘텐츠 프로그램을 연령별 맞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예로 제시해야겠군. 자, 주장은 뭐였냐면 연령별 맞춤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자료를 보면은. 그래서 자료 2에서는 여기 보시면 연령에 맞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연령별 맞춤 프로그램이라든지 맞춤 프로그램이라고 한 거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을 한다. 이 두 개는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료 3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근데 연령과 관련된 부분을 주목해서 읽어보면 모든 연령대의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 연령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10대는 뭐 했고 20대 사람은 뭐 했고 30대에 맞춘 프로그램은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연령은 나와 있습니다만 모든 관람객이 그러니까 굳이 연령대라는 말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불구하고 이 정도로 얘기되는 건데, 연령이라는 것은 전형적으로 또 낚시 바늘을 이제 까딱까딱 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연령대의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모든 연령대의 관람객이 참여하는 것은 연령별이라는 말하고 틀리다. 그래서 결국 연령이라는 키워드만 확인하는 분들을 위한 낚싯바늘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래서 이 3이 아니기 때문에 5번이 적절하지 않은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4번을 많이 골랐죠. 37.5%. 5번보다 많이 골랐는데 4번을 왜 그럴까? 관람객의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전시 공간을 체계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료로 제시해야겠다. 여기 보면 이제 관람 동선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료 3 같은 경우에는 관람 동선을 최적화하여 전시실을 재배치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전시실을 재배치한다라는 것은 결국 전시 공간을 체계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동선을 고려한 체계적인 배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설마 여기는 전시실인데 여기는 전시 공간이라서 틀려, 이렇게 했다면은 아무리 출제자들이 조금 뭐 나쁜 말로 쪼잔하게 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내지는 않아요. 아니, 전시실하고 전시 공간이 뭐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왜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 5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문제가 지금 4문제가 있는데 이 4문제가 다 오답률 탑 15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모르겠어요. 우리 중3 학생들의 국기 2학년은 제가 수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2학년들이 벌써 이제 화작으로 틀어가지고 그 화작만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아니면 아직 아직 선택을 하지 못했는데, 화작으로 갈지 엄매로 갈지 선택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엄매를 염두에 뒀는데 아마 그냥 문제풀이식으로 언어, 즉 문법 문제만을 풀고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여기서 좀 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개념서를 진짜 볼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가 앞서 영상 1학년 영상에서는 최적기는 1학년 겨울방학 때 문법 개념서를 한번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표현에 따르면. 그런데 지금 2학년 늦었어요. 왜냐면 지금 2학년 겨울방학이라고 하면 2학년이라고 해도 결국 고3을 이제 염두를 한 거잖아요. 고3이라고 전제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번 방학이 마지노선입니다. 이번 방학 때까지 문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문법 개념서를 돌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언어와 매체는 선택하지 마십시오. 예. 왜냐면 3학년 때 되면은 뭐 수학, 뭐 과학, 탐구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이게 공부할 게 많은데 그거만큼 지금 개념서를 돌린다? 그건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근데 마지막 기회는 하여튼 이번 겨울방학이다. 그래서 언매를 지금 우리 중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3이 언매를 많이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언매를 신청한 많은 학생들이 과연 문법 개념서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봤을까, 이런 지금 걱정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볼 기회라는 거, 이 영상을 지금 듣고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그 친구들한테 말씀 좀 나눠주세요. 이번 겨울방학이 개념서를 돌려야 되거든요. 절대 문법은 문제만을 풀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진짜 사상누각이에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개념서를 돌릴 마지막 시간이다, 이렇게 좀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건 그거고 11번 문제 보죠.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일단 오답률 7위가 되고요. 정답을 보면 일단은 기역과 니은, 여기서 기역은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음근 단순화가 되는 거죠. 리을 피읍이 비읍이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니은이 모두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니은이 뭡니까? 피읍이 살아남았잖아요. 리을이 이제 떨어지고, 그래서 피읍이 살아남았지만 이 피읍은 칠종성,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제일 유사한 게 뭐예요? 비읍으로 간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음군 단순화와 칠종성이 적용됐다.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절의 유형이 바뀌었다. 그래서 음절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문 1단락 마지막에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모음, 자음, 모음,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음절의 유형이다. 근데 이게 바뀌었는가를 따져달라는 건데 봅시다. 지금 그 음절의 유형이 바뀌었는가, 이게 지금 다가 쌍디귿으로 됐죠? 어떻습니까 이거? 자음 그 다음에 모음 이렇게 됐죠? 이 쌍디귿도 자음 그 다음에 모음 어때요? 여기서는 음절의 유형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게 이제 3번 말고 4번 한번 살펴볼까요? 솜니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니은 첨가가 되는 거죠. 근데 첨가라고 하는 것은 자음문 단순화하고도 거리가 있고 칠종성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적용되지 않으며 A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원래 2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음 2 하나로 만들어진 음절이었는데 이게 니은이 붙어가지고 자음 플러스 모음의 형태로 음절의 유형이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4번은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시에 두 가지의 정보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역과 니은 이 두 개가 언급됐다라고 하면은 정보 두 개에다가 A, B 어떤 거에 해당되냐 해당되지 않느냐 세 가지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많이 뺏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죠. A를 바탕으로 학생이 메모한 내용의 일부이다. 가와 나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요. 그래서 일단 앞 음절 종성의 공명도를 높이는 교체. 일단 교체만 보면 되지. 그래서 지금 바뀐 부분만 제가 다 이렇게 형광펜으로 해놓은 거고요. 지금 보면은 이 기억이 이응으로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 음절 종성이 기억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억이 이응으로 됐어. 이 이응은 아까 공명도가 더 높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가 적절하고, 공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론은 여기서 이제 뒤음절 초성의 공명도라 그랬으니까 리을이 될 거고요. 이 리을이 어떻게 됐습니까? 리은으로 됐어. 이건 공명도가 어떻게 된 거야? 떨어진 거죠. 낮춘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하나만 살펴본다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앞음절 종성의 공명도를 높이는 교체라고 했는데, 앞음절 종성 뭐야 이거? 미음은 미음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가에도 해당되지 않은 거고요. 앞에가 일단 바뀌어야 되고, 만약에 나를 적용한다고 본다면은 리을이 니은으로 됐으니까 낮춘다. 이건 니은 나에 해당되는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리을 니은 뒤듬절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가 아니라 나에만 적용이 되는 그런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15위이죠. 그나마 좀 쉬웠던 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이 1순위예요. 1순위. 제일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나와 있는 건데, 글쎄 이게 피동전미사는 이희리기, 사동전미사는 이희리기 우구추. 그러면 여러분들 출제자라고 생각한다면 이희리기에 걸겠어요? 우구추에 걸겠습니까? 당연히 이희리기에 걸겠죠. 형태가 똑같으니까 이거는 그 형태로는 구별할 수 없고 맥락을 기준으로 구별을 하게 하는 문제를 내겠죠. 우구추는 당연히 사동 전용이니까 뭐 더 물어볼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피동전미사가 쓰인 경우 이희리기 대신에 저는 뭐뭐 하게 되다라는 말을 한번 집어넣어 봐서 이게 자연스럽다라고 한다면은 피동전미사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대신에 뭐뭐 하게 하다 어떻습니까? 사동의 의미죠. 이걸 집어넣었을 때 자연스러우면은 사동전미사다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요. 우리 직원들은 다른 부서에게 약점을 잡히게 했다. 어떻습니까? 잡히게 되었다라는 말이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이게 피동이 되는 거고요. 기억은 지금 피동전미사 얘기하는 거고, 그는 마지못해 은행에 주택마저 담보로 잡게 했다. 은행에 주택마저 담보로 잡게 되었다. 근데 은행에라고 했으니까 은행에 주택마저 잡게 했다.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이 뭐뭐 하게 했다가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지금 2번은 이렇게 골랐고요. 그다음에 다 뭐 골고루 흩어져 있긴 하는데, 뭐뭐하게 되다는 피동, 뭐뭐하게 하다는 사동, 이거 말을 집어넣어 가지고 뭐가 더 자연스러운지 여러분들 스스로 따져 보셨으면 좋겠고요. 5번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직원이 일을 잘못 처리해서 회사에 손해만 안게 했다가 자연스럽죠. 안게 되었다. 회사에 손해만 안게 되었다라는 것보다 회사에 손해만 안게 했다. 이게 더 자연스럽다고 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틀려버리는 거고요. 막내 동생은 자기가 들고 있던 짐마저 나에게 안게 했다. 이거 자연스럽죠. 그리고 문맥에 맞고요. 그래서 이거는 5번 같은 경우는 둘 다 사동이기 때문에 요 기억과 연결을 잘못 시켰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개념서를 통해서 뭐 전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정리되어 있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5위, 그러니까 상위에 이렇게 문법 문제들이 랭크되어 있다는 것은 이거 개념서를 통해서 지금 문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법을 공부하고 있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법을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근본적인 어떤 고구마를 예를 든다면 고구마 싹만 지금 취하고 있는 거죠. 고구마 자체를 못 캐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를 캐내기 위해서는 그 개념 전체를 알아야 된다. 계속해서 그 싹만 먹을 겁니까? 고구마를 먹어야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또 5인데 보면은 이거는 제가 개념서 그러는데 한번 따왔어요. 제가 보고 있는 개념서인데
이거 보시면 형태소의 종류는 자립성이라고 해가지고요.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누고, 자립 형태소 혼자 쓸 수 있는 형태소죠.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가 있고, 의존 형태소로는 그러니까 웬만한 품사는 다요. 1, 2, 3, 4, 5, 6 그죠? 웬만한 품사는 다 여기 자립 형태소에 걸린단 말이야. 다만 조사라는 녀석은 혼자 못 쓰이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로 빠진다는 거.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 혼자 못 쓰죠. 어미랑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간, 어미 따로 봤을 때는 얘네들은 서로 붙어야지만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가 된다. 그런데 형태소를 또 어떻게 나누냐면은 이거 형식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뜻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도 이렇게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도 실질 형태소는 또 아까 품사 다 웬만하면 다 들어간다고. 체언의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언의 관형사, 부사 이런 것들이요. 근데 용언의 어간이 들어간다는 것이 약간 특이한 겁니다. 왜?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가 혼자 쓸 수 있는 자립 형태소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외인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용언의 어간은 형태로 봤을 때는 어미가 있어야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자립 형태소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실질적인 뜻이 있냐 없냐라고 봤을 때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용언의 어간은 형식 형태소지만 실질 형태소지만 의존 형태소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체언이나 용언에 연결되어 문법적 의미를 표시하는 조사, 어미 그리고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접사는 형식 형태소라고 할 수 있다. 이 내용들이 지금 개념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머리에 있어야지 문제를 푼 것만 기억을 하면 아마 똑같은 문제는 그렇게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좀 실효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학습제 일부이다.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에요. 기쁨과 춤에는 기억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기억이 뭐예요? 기억이 실질 형태소이자 자립 형태소인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춤이라고 하는 것이 추에다가 뭐요? 전미사 미음이 붙었잖아. 근데 이 미음은 뭡니까? 미음은 이게 실질 형태소이자 자립 형태소입니까? 아니죠. 의존 형태소죠. 접사니까. 아까 접사는 뭐라 그랬어? 그 형식 형태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 3번이 틀린 내용이 됩니다. 이게 아마 5번이 그 다음으로 많았지 않았나? 1, 2, 3, 4, 5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1번은요. 1번을 지금 두 번째로 많이 골랐잖아요. 25.3%. 비로소 것은 여기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의존명사예요. 의존명사. 근데 아까 명사, 의존명사도 명사죠. 이 명사라고 하는 것은 실질 형태소이자 뭐였어? 자립 형태소였단 말이야. 왜냐면 여기 형식 형태소에서는 뭐였어? 형식 형태소 정신없겠는데? 형식 형태소에서는 여기 조사, 어미 그 다음에 접사라고 했잖아요. 명사 여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명사는 또 자립 형태소다. 그래서 기억은 적절한 내용이 되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저저와 추었다에서는 니은 디귿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요 니은이 이걸 이제 분석하면은 어간 그 다음에 어미 그 다음에 이게 어간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어미 종결어미 다, 어말어미 다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어간 어미는 모두 의존 형태소인 거죠. 그리고 어간은 실질 형태소고 그 다음에 어미는 형식 형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니은 디귿에 속하는 것만 있죠. 기억 빼고는 니은 디귿은 어간 어미가 서로 의존 형태소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지만 실질이냐 형식이냐에 따라서는 또 다른 갈라지기 때문에 5번은 적절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번 이번에는 그냥 중세국어까지 이렇게 털렸는데요. 글쎄 객체 높임 이거 높임법에 대한 어떤 개념이 정리가 돼 있으면은 안 틀렸을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보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현대국어로 가보자고. 이거 뭐요? 왕이 주어가 왕이야. 왕이 받지. 주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체라고 하는 것은 서술어의 대상이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보신 사람이 누구예요? 본 사람이 왕이지. 왕은 높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뭐가 들어간 거야? 시아라는 어떤 선어말 높임의 어미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현대국어와 달리 객체를 높였다라고 했는데 중세국어에서도 결국 뭐야? 주체 높인 거요? 아니면 객체 높인 거요? 주체 높인 거지. 그래서 이 1번이 적절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4번을 많이 골랐거든요. 4번. 왜 그럴까? 연음을 여러분들이 이걸 연음을 거꾸로 분석을 했었어야 돼요. 여기서 보면 사람의 이것이 이렇게 되고 사람의 그다음에 조사의 이거는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사람 여기서 람이 뭐요? 아래 하자니까 양성모음이지. 양성모음이 와가지고 요 애가 온 거야.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안 쓰지만은 현대국어에서는 의로 다 통일이 돼 있지만은 이때는 앞에 이 아래아라는 양성모음이 온다면은 이 관용격 조사는 애가 왔다. 그래서 이걸 결국 최종적으로 이어 적으면 이렇게 된다. 아마 연음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서 영역으로 가서 이거 19번인데요. 이것도 9위이고요.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정답은 3번이 되는데요. 적절하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 니은은 웰일과 달리 엘일과 달리 발음이 이래. 기술이 초래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자, 니은은 여기서 뭐냐면은 기술이 초래한 기술의 의의는 그러니까 기술이 어떤 것을 이제 초래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해방시켰다라는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엘윌 같은 경우에도 기술이 초래했어. 뭐를 했어? 부정적 상태를 초래했다라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니은 같은 경우에서는 기술이 뭐를 초래했다? 유용성을 초래했다라고 한다면 엘윌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부정적 상황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 선택지를 보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술이 초래했다라는 점은 공통점이지만 선택지는 거기까지만 지금 언급하고 있지 그 결과까지 갔냐? 이거를 여기까지는 안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고 아마 2번 같은 경우에는 니은과 마르크제 모두 기술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적절하냐 그러면 이게 지금 노동의 3단락에서 보면 마르크제는 노동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노동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은 인정을 해. 하지만 뭐를 박탈했냐면 내면의 자유를 박탈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봐야 돼요. 내면의 자유와 자연과 맞서는 자유는 다른 거죠. 자연과 맞서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 노동이 될 거고 여기서 해방시킨 것은 인정을 해. 하지만 내면의 자유를 박탈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 맞서는 자유와 연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니은은 기술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마르크제는 이 기술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파악하고 들어갔으면은 틀리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가보면 이번에 로켓 문제도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간단해서 이거는 좀 추리가 안 되는데요. B는 C와 달리 소리가 연소실의 고유 주파수로 진동했음을 추론할 수 있겠군. B와 C 모두 여기서 보면 연소실 A에서 C 모두 연소실 고유 주파수가 1200Hz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연소실의 고유 주파수가 달리라는 말이 쓸 수가 없죠. B와 C 모두 고유 주파수가 1200Hz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인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분석이 잘 안 돼요. 왜 또 3번을 또 많이 골랐기도 했는데 왜 나머지가 좀 골고루 퍼진 편이어가지고 시간에 쫓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건 조금 좀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학으로 가볼게요. 문학으로 가서 3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다 읽었다고 지문은 다 읽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 일단은 5번이죠. 일단은 5번인데 한번 보면 가에서 음성이 내면으로 되돌아오고 어쩔 수 없이 흔들린다는 점에서 고독감을 인간의 근원적 정서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이게 그치 혼자였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죠? 갈바 속에서 혼자라니까 고독감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받아들인다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에서는 땡감을 떨구게 하는 시련을 겪지 않게 위해 아니다 싶은 가지를 분질러버린다는 것에서 화자가 자연물을 통해 자신을 엄격히 다스리는 삶의 태도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야, 이 선택지 참
길죠. 근데 보세요. 지금 간은 맞아. 간은 맞는데 왜 나가 틀려? 결론적으로. 왜 이게 틀리냐? 자, 땡감을 떨군다는 것은 땡감은 안 익은 감이죠. 요 치에서 보면 어때요? 풋사과를 들키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익지 않았다라는 것을 풋생각을 풋사과라고 본다면, 풋감이라고 본다면, 땡감이라고 본다면 남에게 건네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아예 그냥 떨궈버리는 거야. 우리가 선물할 때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주잖아요. 왜냐하면 신경 쓰지 않은 선물은 안 주는 이만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엄격한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을 떨군다는 것은 손해잖아요,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가지를 분지른다는 것도 엄격한 삶이에요. 결국 땡감을 떨군다는 것과 가지를 분지른다는 거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동일한 의미인데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동일한 의미 범주인데 여기 보시면 겪지 않기 위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땡감을 떨구게 하지 않기 위해, 이게 목적이 되는 거고 이게 수단 방법이 되는 건데, 지금 이거는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떤 것이 어떤 것의 어떤 목적이 되거나 수단과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동등하다. 그래서 5번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면 되고요. 3번을 또 엄청 골랐어요. 45.5%가 골랐는데, 자, 제가 봤을 때는 하늘길을 가면서 태양에 대한 치열한 사회에 몸이 부르텄다. 고생을 하고 있어요. 하늘길이라는 것하고 이상하고 연결됩니다. 자연물의 모습을 통해 이상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군. 그러니까 여기 이상에 도달, 여기까지 읽은 거야. 이상에 도달했다고는 아니죠. 도달한 건 아니지. 어떻게 보면은 이상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을 얘기한 거지, 이상에 도달했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했어? 도달하려는 자세. 그러니까 때로는 이상을 추구하려다가 보면은 어떤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고통과 고뇌를 받을 수가 있다.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부적절합니까? 이상에 도달했다고 만약에 선택지가 나왔다면 부적절하지만, 도달하는 자세, 그러니까 도달했다와 도달하는 자세는 엄연히 다른데, 이제 여기 도달 나오니까 이상 도달 아니야, 끝, 딱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또 듭니다. 3점짜리였는데 길어요 지금 그 선택지들이. 그 다음에 소설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역시 또 3점짜리군요. 근데 이건 좀 쉬워. 14위이고요. 그 다음에 1, 2, 3, 4, 5번이라고 했을 때 1번이 정답인 거죠. 왜냐면 명운이 자기 담당의 일에 능력껏 미봉책을 마련해 두었다. 아니, 그러니까 미봉책이라는 말에 너무 꽂힌 것 같아. 미봉책이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임시방편을 아마 떠올렸을 건데요. 근데 능력껏 미봉책을 마련해뒀어. 뭔가 내가 어떤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만약에 다른 일로 지적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유비무환하고 오히려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현실과 타협한 모습하고 연결지었거든. 명우는 펠리컨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인물인데요. 현실과 타협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뭐를 또 많이 골랐냐면 3번을 많이 골랐단 말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것 보실까? 나가 떠나버린 명운을 떠올리며 가슴 설레하는 것에서, 자, 가슴 설레는 건 누구요? 나요. 억압적인 상황에 처한 인물의 실존 회복에 대한 욕망을 엿볼 수 있군. 요 인물을 제대로 체크 안 했다는 거지. 억압적인 상황에 지금 명운이만 있었습니까? 여기 보시면 보기에서 직장 내 부조리한 상황에 처한 인물들이라고 했어. 인물들 이니까 명운이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 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특히 명운이를 부러워하고 명운이가 안 온 것을서 설렘을 느낀다는 것은 결국 나와 이경숙을 이야기할 텐데요. 이건 뭐예요? 실존 회복에 대한 욕망이 있으니까 그 명운이를 갖다가 기억하고 뭐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1번이 적절하지 않은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조금 기특한 게, 물론 뭐 전국 오답률이지만 요 복합지문 탐나별곡이라든지 여기서는 그렇게 오답률 15가 안 들어갔다는 게 좀 기특하더라고요. 고전은 맨날 고전하더니 좀 공부를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기대도 잠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고전 소설 42, 43, 44, 45 네 문제 다 그 15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간적인 요소도 시간에
쫓겨가지고 이렇게 봤다, 이렇게도 이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고 6위이고요. 1, 2, 3, 4, 5. 일단 정답은 1번인데 지금 많이 2번하고 5번들을 특히 2번을 많이 골랐단 말이에요. 2번이 매력적인 오답일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2번 중심으로요. 1번, 서술자가 개입하여 주관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는 한 군데만 있으면 돼. 알겠니? 한 군데만 있으면 되는데 이 부분을 찾았냐 못 찾았느냐야. 상이 방성대공 하시고 좌우 제신이 서로 붙들고 통곡하니 그 경색의 처량함을 참아보지 못할러라.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다. 이거 누구 얘기요? 여기 뭐 화원수 얘기요? 아니면 상 얘기요? 누구 얘기요? 누구의 생각이요? 서술자의 생각이죠. 서술자의 생각은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밖에 저는 못 찾았어요. 나머지에서는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부분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마 해설도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주관적 감정, 안타까운 감정을 그 슬픈 상황을 갖다가 드러내고 있다. 딱 한 군데. 그걸 찾았냐 못 찾았느냐 때문에 갈렸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못 찾았으면 이제 2, 3, 4, 5에서 헤맸겠지. 근데 예화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를 많이 골랐잖아요. 적절한 거. 근데 열거라고 하면 연결고리가 약한 나열입니다. 연결고리가 약한 나열이에요. 근데 지금 요 글에서는 일단 시간의 흐름이라는 일정한 흐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나열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 따라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열거라고 하면, 단순 열거라고 한다면은 연결고리가 없이 옴니버스식 구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단순 열거가 아니라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열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열거하는 방식으로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그 열거라고 한다면 그 열거된 예화 속에 인물의 일정한 성격 패턴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야기의 흐름대로 가서 비로소 전편을 읽어야지만, 그 지문을 전체적으로 읽어야지만 이 사람이 용맹하고 충성심이 높고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거는 지금 어떤 성격이, 소심한 성격이라든지 용감한 성격이 처음부터 쫙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저는 두 가지 다 아니다. 열거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는 더더욱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3번은 이게 뭐 하는겨, 이거. 소낭자의 개교에 속아요. 속아서 원수는 대동부 성하를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대동부 성하로 오게 됩니다. 여기 봐봐. 지금 대동부 성하에 가죠. 지금 화원수가 왔어요. 이르러 보니 얘가 소낭자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그릇 소낭자의 개교의 소가 이곳이 뭐냐고. 이곳 대동부 성하지 왔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왔는지라. 그래서 컴하고 고는 다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번은 13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뒷문제가 좀 쉬운데, 이렇게 오답률 탑 15에 든 것은 아까 어제 올린 1학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그거예요. 시간에 쫓겼다, 이렇게 봅니다. A 청자는 계모 유씨 악인이었죠. 어떤 거야? 소저가 도주했다라는 거, 남자 옷을 입고 도주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요. B의 청자는 원수인데 화소저죠. 화소저고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뭐 어떤 소식을 몰랐냐면 천자가 백화로 갔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더 걸고 넘어질 건 없고요. 45번을 볼게요. 45번도 그래.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거, 개인적 차원의 이기, 국가적 차원의 위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 2번에 소저가 유택을 피하기 위한 방책으로 남장을 생각해낸 것에서 주인공이 자신을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혜를 발휘한다. 지혜가 아니야. 중요한 것은 뭐냐? 남장을 생각해냈다. 이게 지금 자기 생각, 소저의 생각인가? 아니죠. 누구의 생각입니까? 출처는 부친의 유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
여기 남북을 개착하고 그 붙이는 유서죠. 남북이란 건 남자의 옷이야. 남자의 옷을 개착 찾으면 옷을 갈아입는다. 남자 옷을 네가 여자니까 뭔가 핍박하는 일 있으면은 아무래도 남자처럼 보여가지고 위기를 넘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장을 생각해내는 주체가 소저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다. 소저의 아빠 부친의 유서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부친의 유서에 따라 착화간, 여기가 이제 3번이 그 다음으로 많죠. 부친의 유서에 따라 찾아간 벽화선자가 이미 소저가 올 것을 알고 있다는 것에서 주인공이 초월적 능력, 여기서 초월적 능력을 지닌 조력자는 누구예요? 약화선자 아니 갑자기 벽화선자를 또 오늘도 역시 목소리가 안 좋죠. 또 약을 먹었어요. 항생제는 비타민처럼 먹고 있으니까 벽화선자네요. 자, 그래서 이 벽화선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벽화선자가 이미 소저가 올 것을 알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벽화선자는 안 나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관이라고 하는 건 여자도사입니다. 사전적 의미에 나와 있어요. 우리 선생이 누구냐면 벽화선자야. 말씀하시되 오늘 미시에 태주 귀객 양인, 얘가 바로 누구야? 소저죠. 소저. 화소저. 네가 올 거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다. 그러니까 이 벽화선자가 직접 소저가 왔다는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직접 왔다고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부하 여자도사한테 양인, 귀객이 귀한 손님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도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직접 밝힌 건 아니지만 여자도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저가 이거 문제 낸다면 직접 밝혔냐 안 밝혔냐에다가 한번 걸어서 문제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2학년 거 하고요. 제 구독자가 아마 2학년이 적을 거예요. 근데 역시 또 지나가다가 2학년을 제가 또 안 가르쳤잖아요. 9기 1학년을 가르쳤지만, 그래서 지나가다가 또 2학년 것도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한 학생이 있어가지고 그 학생 알았다고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2학년 것도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 전국연합을 보고 나면 제가 그 가르치는 학년을 중심으로 내년에도 2024년에도 이렇게 뭐 채널이 망하면 끝나는 거고, 안 망하면은 이렇게 탑 15, 그러니까 오답률이 높은 15문제를 분석하고, 이 제 분석은요 주관적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정답인 이유, 뭐 오답인 이유보다 어떤 생각에서 이걸 골랐을까. 그래서 그 학생은 이게 필요하다. 어떤 그 약점 분석과 솔루션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 그 점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만약에 지금 10기 학생들이 이걸 끝까지 봤다면 진짜 일단 칭찬하고 싶고요. 그리고 문제지는 다 올라가 있으니까, EBS 사이트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2학년 것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